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1월 20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 종합하고 테마 마감 시황을 일단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번 주죠. 이번 주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좀 중요하다 싶은 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이 의사록 뒤에 미국 휴장이라 이번 주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미국이 휴장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보셔야 되고요. 일단 FOMC 회의 의사록이 중요하고 실적 엔비디아 반도체 그래픽 이런 관련주 좀 올라가는가가 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적 발표죠.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베이지북 공개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C 물가 지수도 있네요. 일단은 엔비디아와 FOMC 회의 의사록이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일단 보시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제가 거의 영상 찍을 때마다 후반부에는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 제가 저녁 밤중이나 따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동안 관심 종목 가져왔던 거를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리뷰 시간을 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심 종목은 이따 따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이 0.86% 상승, 코스닥 종합은 1.7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개인이 순 양매도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다 던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일단 다른 때에 비하면 수급이 적죠. 외인들이 공매도를 못하니까 그만큼 거래대금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만큼 1달러당 우리가 우리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기관이나 금융 투자 일단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기관 이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좀 소폭 줄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신용잔고는 다시 17조가 깨졌습니다. 신용잔고는 더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시켰다고 갑자기 제가 그때 신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간 중에도 신용 이자 비용과 한 번에 크게 땡기면은 이게 잔고 정리 만약에 보통 주식을 보시면 위에 신자가 적혀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신용 미수 그다음에 카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은행의 금리도 계속 연체율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런 신자가 써 있는 게 증자로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예수금을 더 확보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바뀌는 종목이죠. 종목 같은 데서 신자가 증자로 바뀌는 순간 몰빵하고 예수금이 없다면은 이렇게 반대 매매가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콧물 감기가 좀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코를 자주 풀다 보니까 이게 발음도 안 좋고 좀 약간 중이염이 와가지고요. 일단 참 가지가지하죠. 정말 코로나에 콧물 감기에 중이염까지. 아이들도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예, 몸이 이러니까요. 어쩔 수 없죠. 제 몸이니까 제 탓을 해야겠죠. 일단은 시장 종합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는 언제나 우리는 추적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추적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반복이죠. 반복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항상 줄 긋는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줄을 긋다 보면은요, 뭔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헤드 앤 숄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뚫어야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죠. 공매도 금지 당일 첫날이죠. 첫날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이 자리를 아직 뚫지 못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직 확실히 자리가 추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에 상방 추세를 맞고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서 박스를 좀 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5일선은 깨뜨리지 않고 계속 지지는 받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다시 지우고 설명해 드리면요. 이 추세죠. 이 추세, 그리고 이렇게 좀 칸이 넓어지는 추세, 여기선 급락 추세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점이 높아진 자리니까요. 여기서 지지를 계속 받고 이 추세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한 번은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 만약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재차 내려온다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가 깨지면은 다시 이런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연하게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차트입니다. 이럴 때는 더 지켜보고 예수금을 좀 더 비중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어야 그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도 보시면은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죠. 보시면 뭐 30% 정도죠. 30% 정도 뭐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오는 되돌림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다만 큰 추세를 본다면 여기가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고점이 낮아 있는 자세, 크게 본다면 고점이 낮아져 있죠.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맞고 떨어져서 고점이 낮아진 상태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가능성만 열어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고 가는 거죠. 코스닥 종합 차트 같은 경우도 이 헤드앤숄더의 자리에서 뭐 어깨 부분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양봉 마감하였지만 일단은 추세가 말씀드리듯이 이 자리는 좀 뚫어줘야 좋은 자리인데요. 이것도 방향성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방향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일단 이것도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 자리죠.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는 자리인데, 이게 눌려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방에 여기를 뚫어줄까 관건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힘은 뭐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 코스피 차트와 좀 비슷하다죠. 이런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는 안목을 좀 넓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차트 매매를 한다고 해서 차트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세계 경제 돌아가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차트 매매가 나쁘다, 뭐 기업의 매출액만 보고 간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차트는 기적의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는 뭐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말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뭐 반도체가 안 좋다, 업황이 뭐 안 좋다 하는데 상승됐죠. 상승 후 뉴스에 뜨죠. 사상 최대의 매출액이다. 그때가 삼성전자가 9만원이었습니다. 9만원대였는데 이미 선반영이 지나가고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끝났으니까 내려오죠.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 차트 매매는 볼 필요가 없다, 일단 뭐 매출액을 보고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10월 4일 신만전자가 사상 매출액 어쩌고저쩌고 라고 작년 22년 10월이었나요? 그때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고점이었습니다. 예, 고점 매매 위로 올라가도 7%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7% 먹자고 달려드는 거는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일단은 뭐 테마가 2차전지 전기차죠. 뭐 내년 뚜렷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기대감이죠. 다만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0%는 아니죠. 다만 역사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 증시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뿐입니다. 조선기자재, 선가 상승세 지속 등에 따른 수익 개선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작년보다 40% 적게 수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선가 상승 배경으로 수익성이 제고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매출이 많이 나와요.
건 좋은 게 맞습니다. 일단은 좋은 게 좋은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수주가 적다라는 거는 매출이 적게 나온다. 근데 뭐 일단 뭐 배 한 척 가격이 상승했다. 이건 물가 상승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 뭐 이거는 뚜렷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삼성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차트를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한번 파동은 줬죠. 정유 LPG, 뭐 오펙 추가 감산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은 일단 뭐 항공주 이런 주는 뭐 당연히 내려가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거를 항상 경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등 한일 수소 협력 강화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뭐 좋게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야지. 저는 항상 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뭐 갑질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예를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소심해서 뭐 이런 거 설명드릴 때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강하고 부를 창출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병원을 못 갈 때 내가 데려가 줄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일 수소 협력 강화 소식 등의 상승이라는데 뭐 협력은 좋죠. 다만 우리에게 손실을 주는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안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또 죽 서서 개를 줄지 어쩔지 뭐 그다음 애견인입니다. 뭐 강아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개 발언했다고 해서 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금일 두산 퓨어셀, 에스코넥, 비나텍,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잠수함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수소차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수소차, 수소 탱크, 거기다 수소 생산 이런 거는 하도 많으니까요. 이거는 좀 차근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가 먼저 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만치료제입니다. BAMA 비만치료제 보험 적용 촉구미 비만치료제 시장 고성장 기대감 등의 상승 인벤티지램 LG화학 대봉 LS 올릭스 펩트론 비만치료제가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당뇨병 좀 치료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 당뇨 걸리신 분들이 먹는 그런 당뇨약 같은 경우를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도 일정 약세 파동을 보여주고 눌림 자리를 좀 찾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이거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부용이지 뭐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예, 제가 엔터 쪽은 잼뱅입니다. 한동훈 관련주 일자리 취업 부방을 제가 계속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 차례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부방이 좀 세게 갔죠. 아깝습니다. 예, 참. 꼭 요새 몇 근래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맛이 가고 코감기로 콧물이 줄줄 나오고 콧물이 이제 좀 멈출만 하니까 중이염이 찾아오고 참 안 좋네요. 좀 뭐 매매가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오늘도 STX 그린로지시스인가요? 그게 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소심해져 가지고 괜히 좀 손절 안 치고 버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제 기준을 벗어나서 소전절을 쳤는데 평단가가 17,750원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2,000원을 그냥 가뿐히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예. 기분 한숨만 나옵니다. 예. 이 같은 소식 속 DTNRCO 이것도 뭐 차트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그다음에 오파스넷도 한동훈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노을, 태양금속, 금비, 체시스. 부방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테크로스라고 뭐 선박 평형수 1등이죠. 기업이죠.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원개발입니다. 항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 등 조성사업, 뭐 히토류 관련이나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엘컴텍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요. 몽골 쪽에 제가 알기로 100%는 아닙니다만 몽골에 금광 관련주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GS글로벌은 뭐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죠. 일단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력에너지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정권이 바뀌어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은 원전만 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조금 다 철폐시켰습니다.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거 보조금 다 철폐시켰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OLED 유기광 발광 다이오드 애플 아이패드 올레드
삭제, 수혜, 기대감 등의 상승.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입안이 좀 마르더라고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선익시스템 모회사가 뭐였는데 좀 동아일텍이었나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PAH, 엔테크, ELP, 아바코어 등이 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도 OLED 쪽으로는 좀 강자고 원익 IPS 이런 쪽으로도 좀 강자죠. 원익 IPS도.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도 있죠. 예, HB 뭐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는데 HB 테크놀로지가 뭐 이게 좀 큰 그런 OLED인가요? 이쪽으로 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배당도 줍니다. 20원인가 줄 겁니다 아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모바일 게임도 제가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은 제가 솔직히 그 게임주는 뭐 옛날에 저도 소실적에 뭐 리니지 잠시 했었죠. 예. 그런 적 빼고는 뭐 일단은 뭐 잘 알고 있는 게임이 없습니다. 요새는요. 음식료 업종 건강기능식품 실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네오크로마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거죠. 그 뭐죠? 유산균 관련주였던가요? 당 관련주였던가요? 올리고당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요. 뭐 신성올리식스는 뭐 대표적인 뭐 그거죠. 뭐 뭐죠? 설탕하고 그 뭐죠? 콩 관련주던가요? 일단 이쪽으로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이게 좀 주요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관련 이야기죠. 일단 법무부 장관을 때려치우면은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 동향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한번 그동안 관심 종목 했던 거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매매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STX 그린로지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도 제가 들어간 이유는 일단 추세를 돌렸죠. 추세를 돌려주고 거래량이 일부 계속 들어와 주었습니다. 추세를 돌려주려고 일부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정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더 들어와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후에 2분할로 다가갔습니다. 음봉 떨어질 때 한번 다시 음봉 떨어질 때 한번 해서 평단가가 11,750원 정도 됐었는데요. 오늘 여기 저점이죠. 저점이 11,000원 정도 되네요. 11,000원 이 자리까지 내려오길래 11,070원 정도네요.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제가 깨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3차 매수까지 들어갔어야 했는데 요새 컨디션 난조죠. 예, 정말 컨디션 난조입니다. 예, 그때부터 코로나 걸린 다음부터 이제 몸이 이게 무기력증이 좀 상당히 오고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와이프도 같이 아프다 보고 하니까 좀 신경 쓸 게 많아서 병원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소위 말해서 겁을 먹죠. 예, 일명 뭐 쫀다고 하죠. 예, 제가 오늘 그런 쫄림 현상을 겪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게 손절 칠 자리가 아닌데 손절을 쳤죠. 그 다음에 고가가 12,600원짜리까지 갔네요. 제 평균 단가가 11,750원에서 70원 됐는데요. 고가까지 간다면 6%권이죠. 6% 수익, 뭐 저가, 뭐 종가까지만 간다고 해도 뭐 일단 3%권 수익은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제 실수로 이렇게 됐네요. 일단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모든 본인 기준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내가 틀리더라도 인정하고 감내하는 그런 기준 잡으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11월 10일부터 관심 종목이죠. 계속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보시면은 부방도 11월 13일이네요. 제가 관심 종목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제가 차트 설명해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몇 번이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를 뚫으려고 한다. 올라간다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자리가 보이고 이게 만약에 진짜 정말 테마주로 엮인다면은 이만큼이 나중에는 정말 이게 소위 압축된다고 하죠. 이렇게 압축됩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 그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가셨을 건데요. 이거는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내려와 준다면은 이거 정말 감사죠. 일단 추세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뭐 이러다가 아무튼 뭐 한동훈이 뭐 대구 출마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뭐 관뒀을 때 아마 한번 추락하거나 상승할 수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 참고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죠. 이걸 잡았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잡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대부분 보시면은 뭐 8%권 수익 나는 거죠. 뭐 메가MD 같은 경우도 뭐 차트 좋죠. 예, 일단 눌림 자리에서 또 수익 올라오고요. 뭐 일단은 대부분 뭐 마이너스 7% 10자 써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그래도 뭐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이게 언제죠?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날 한번 볼까요? 텔콘 RF 제약 11월 10일입니다. 이날이네요. 이날 지표 뜨고 나왔다.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이 보시면은 이날이라고 해도 13%권이네요. 아깝네요. 이게 참 저는 제가 잡아놓고 설명하고도 좀 이게 좀 제가 멘탈이 몸이 아프면은 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 자리가 서서히 오는 자리고요. 이게 같이 보여드려야 좀 좋죠. 그 다음에 부방 보셨고 현대모백스는 뭐 거의 그 자리를 좀 맴돌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헤드앤숄더 이 자리죠. 3,200원만 안 깨지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자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 때문에 제가 손절 쳤었죠. 이게 점점 차트를 돌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네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이게 좀 한번 재도전해 볼만 하는데 신용이 얼마인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 증거금 신용 비율이 아직도 5%네요. 한번 더 털고 갈 수도 있겠네요. 좀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죠. 이것도 차트를 돌렸다 하고, 그 다음에 우듬지팜도 차트를 돌렸다. 뭐 대부분 말씀드렸죠.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도 뭐 좋다, 좋아 보인다, 차트를 돌렸다. 예, 아깝죠. 핑거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려와 주면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11월 17일입니다. 여기 거는 좀 많이 밀린 모습도 보이지만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이게 11월 17일 날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뚫으려고 계속 치고 있다. 11월 17일 날 저도 잡아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다. 그때 설명드렸을 때는 혹시라도 이게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해서 내려온다면은 잡으셔도 된다라고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깝습니다. 저는 왜 못 샀을까요? 이렇게 차트 분석해놓고 왜 못 샀을까요? 도대체 안타까움에 소리 높여 한번 목 놓아 불러보네요. 일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늘 충분히 세진 TS 같은 경우도 17일 날이었죠. 17일 날 했는데 오늘 뭐 충분히 시세는 나와주었네요. 제가 이런 관심 종목을 좀 실시간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뭐 아직 뭐 구독자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여지도 안 나고요. 뭐 제가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서메이지 같은 경우도 좀 신호 뜨고 올라와 줬고요. 뭐 대웅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시세는 주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끝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 여력이 좀 약합니다. 상승 추세가 약합니다. 이런 건 한번 내려왔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거의 바닥권에 왔다. 바닥권에 오고 이렇게 좀 거래량이 들어와 줬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가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9,2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이런 것도 좀 아깝네요. 다음은 본느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면 차트가 뭐랑 비교하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 이게 본느입니다. 메디아나 보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 다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뭐 굳이 사고 싶네요. 2,700원 되면 사고 싶네요. 라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어지 보실 게 보시면은 뭐 ICA, 뭐 파라텍, ICA 같은 경우도 자리는 좋네요.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제 기준에서는 참 좋아 보이네요. 이게 뭔 관련주냐면 친환경 뭐 안테나라고 하네요. 5G 관련주로도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 거래량 들어와주고 이거 좋아 보이네요. 예, 100%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승 RNA죠. 화승 RNA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시세를 주었고요. 이게 뭐 스텔스 관련주와 수소차 관련주죠. 이상으로 제가 관심 종목 그동안 하던 거 잠시 빠르게 뭐 한국파마죠. 한국파마 아까 말씀드린 거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차트를 돌려주고 내려오고 쭉 갔다가 다시 거래량 돌파 후 눌림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죠.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 내려오면 잡아도 좀 좋으실 것 같네요. 공부용으로 말입니다. 여기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군의 기타 처방 의약품을 판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트는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게,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좀 더 도움 되셨으면 하는 거에서 잠시 리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정리되는 대로 아마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그냥 관심 공부용으로만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도움이, 공부하는데 종목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종목을 이렇게 뭐 함께 공유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받다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차트 매매건 가치 투자건 자기의 기준이 확실해야 자기만의 스타일 그렇게 밀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리뷰하는 데만 해도 25분이 걸렸네요. 일단 26분 돌파했습니다. 일단은 뭐 빠르게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20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그리고 감신 종목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좀 월요일 힘든 하루셨을 건데요. 그래도 좀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